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세계관과 작품관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11월 15일 드디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름하여 스즈메의 문단속. 이 작품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올린 2021년 10월 13일의 트윗입니다. 신작의 콘티를 수정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12월 3일 조만간 드디어 알려드릴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코멘트. 그리고 마침내 12월 15일에 제작 발표 이후 12월 18일엔 대기실의 인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옆에는 너의 이름을 해서 미스하를 연기했던 카미시라이 시모네, 날씨의 아이에서 히나를 연기했던 모리 나나가 함께해서 반가움을 더했죠. 기자 간담회에서 밝혀진 신작의 핵심 3가지는 이렇습니다. 公開は来年の秋ということでまだちょっと先ですのでまだ今の時点だとお話しできないことが結構多いんですけれども今日は最初に僕の方から3つぐらいのキーワードで映画の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1つ目はこの映画は日本列島各地を巡るロードムービーであるということ。2つ目は扉を開いていく物語ではなく扉を閉じていく物語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そして3つ目は映画館に足を運ぶ理由となるような作品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です。 이 영화는 일본 전국을 배경으로 하는 모험 이야기로 너의 이름을 날씨아이를 홍보하기 위해 신카이 감독이 각 지역 투어를 할 때 팬들이 각자 자기네 동네를 다뤄달라고 요청을 했다죠. 그래서 이번엔 로드무비 형태로 대담하게 만들면서 다양한 지역의 풍경과 매력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을 담고자 했답니다. 뭔가를 시작하는 게 끝내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했던 신카이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사랑과 가족, 일상생활도 그렇다고 언급. 출산율의 감소, 고령화 등 현재 일본이 부딪히고 있는 딜레마를 딛고 모두가 잃었던 기회와 새로운 자리를 찾아나가는 이야기가 정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뒤편에 있는 흰색의 문처럼 전국 각지에 다양한 문이 나타나고 그 문을 통해 주인공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 스트리밍이 대세가 된 흐름에 대해서도 영화관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며 개개인이 느끼는 몰입과 공감 같은 것을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어둠 속에 앉아 거대한 화면과 사운드에 집중하는 영화관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현지 보도 자료 및 신문 지면을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는데요. 주인공 스즈메는 일본 큐슈 출신으로 카미시라이 시모네가 큐슈 카고시마현 출신이고 모리 나나가 큐슈 오이타현 출신인 것과 같죠. 그래서 스즈메에게는 설정상 나나의 목소리와 사투리를 반영했고 여행을 계속 해나가면서 모네의 목소리가 섞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스즈메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고 전투를 벌여나가고 무서운 경험도 하게 되며 어느 순간 가드레일을 뛰어넘는다는데요. 스즈메가 하는 여행이란 즉 문을 찾는 여행이고 동행하는 청년 한 명이 등장. 두 사람은 나이차가 있으며 스즈메는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데요. 처음엔 스즈메라는 히로인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문을 닫는 개념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죠. 이 작품의 본질은 액션 영화, 일반적인 액션이 아닌 무기를 사용하는 액션이며 어떤 존재와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시점은 현재입니다. 신카이 감독의 고향인 나가노에 가면 사람들이 늘 줄어있고 코로나로 도쿄의 신주쿠 또한 텅 비어 있었다. 몇 년간 그런 광경을 보면서 만약 사람이 사라지면 무엇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다 라며 분명 코로나가 이 작품을 만드는데 영향을 줬음을 밝혔는데요. 직접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묘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생겨난 점도 작품에 반영이 되었고 보도 자료엔 재난의 근원인 문이라는 워딩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스즈메가 산중의 폐허에서 발견한 붕괴된 곳에서 우두커니 남겨진 이 문을 열자 일본 각지에서 차례차례로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문 너머로 재해 피해를 입고 인구가 감소한 여러 장소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닫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신카이 감독은 이야기의 구조 및 캐릭터는 전혀 다르지만 스튜디오 지브리의 마녀 배달부 키키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볼수록 그 요소가 엿보인다 라고도 말했고요. 마치 어벤져스처럼 전작들과 유니버스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의 캐릭터가 등장할지 말지는 지금 말할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는 카미시라이 시모네와 나나모리가 등장해서 전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이어가는가 싶더니 작품의 직접적인 진행 상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신카이 감독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년간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 2021년 12월 초에 애니메틱이 거의 완성이 되었고 모네와 모리 두 사람을 만나 보여주게 됩니다. 신카이 감독은 이 두 사람의 소감이 가장 궁금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내용을 알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연기자 오디션을 보지 않아서 도와주러 나왔다고 했는데요. 너의 이름을 카미키 류노스케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신카이 감독이 말렸다고 합니다. 아직 음악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스토리보드 길이까지 픽스하는 신카이 감독이
아직까지 정해두지 않았을 리는 없어 보이고요. 애니메틱에도 애초에 곡을 붙여보기 때문에 이미 곡과 아티스트는 정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드윈프스의 노다 요지로가 음악 감독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지난 7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당시 도쿄 술집들이 한 팀당 2명까지 90분 이내로 마시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노다가 3차까지 달리고 지인들과 밀접 접촉을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그 밖에도 지난 9월에 레드윈프스의 멤버 쿠와하라 아키라가 불륜으로 활동을 멈췄으니 혹시 이번에는 다른 아티스트가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원작 각본 감독은 당연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고요. 캐릭터 디자인은 과거 두 작품에 다나카 마사요시가 이어가며 작화 감독은 날씨의 아이는 타무라 아츠시가 했지만 이번엔 언어의 정원의 츠지야 케니치, 미술 감독은 너의 이름은의 단지 타쿠미가 맡았으니 빛과 물을 사용하는 특유의 연출 방식, 작화, 캐릭터 색감 등 관객들이 좋아하는 느낌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은 2022년 가을에 개봉합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